다리에 피리 부는 조그만 캡틴. You ready? Get ready? 난 여기서만 나란히 now. 분위기가 좋아. Get up to the okay. Okay. 가르가르도록 터는 것도 okay. 뭐라고 뭐라 하고 다녀도 you know I'm okay. 알잖아요 난 너래. 아니에요 난 나래. 맞추면 뭐 어쩔 건데.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I'll take you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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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r. No need to buckle up. If we got caught, then we can just not lie. 노래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대덕구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이음 라디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음 라디오에 대해 알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음 라디오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동아리로 지난 4월부터 라디오 제작 과정을 배우고 방송 원고 작성과 DJ 실습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을 라디오를 준비하며 그동안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발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의 게스트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전 비례초등학교 6학년 유준모입니다. 저는 과학을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철 별자리를 쉽게 외우는 방법과 그 별자리에 대한 전설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대전도솔초등학교 6학년 홍석우입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우리들의 방송을 잘 들어주세요. 저는 대전 송천초등학교 5학년 차일권입니다.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주제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 신해면서중학교 3학년 김나연입니다. 작년에는 미디어 교육으로 영상 촬영과 편집을 배워 축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라디오 방송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정나연 학생은 올해 두 번째 발표회가 되겠는데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며 어떠셨나요? 힘들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준모 학생에게 질문할게요. 유준모 학생은 이음 라디오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어요. 차이군 학생은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나요? 갑작스런 질문이긴 해서 답하기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 게임에 대한 스토리나 혹시 새로운 게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퀴즈를 낼 건데요. 앞에 번호로 성함과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에서 나오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010-4294-5529입니다. 유준모 학생의 방송은 봄철 별자리를 외우는 방법을 소개하던데 그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네, 선생님께서 과학 시간에 별자리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외우는 방법이 소개되었어요. 방법이 너무 재밌고 쉬워서 친구들에게도 소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은이. 그거 2부 아니야? 자, 다은이. 그럼 오늘 방송에서 별자리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문장으로 만들어 외워요. 말도 안 죄송해요. 봄철 별자리는 대표적으로 처녀자리, 목동자리, 사자자리가 있는데 이걸 봄처녀가 사자를 타고 목동을 만나러 간다는 문장으로 만들어 외워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더 잘 외워져요. 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럼 봄철 별자리 중에 재밌는 별자리 전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 이야기해주세요. 사자자리 전설이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아내와 자식들을 죽인 후 죄를 용서받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되죠. 그때 황금 사자를 죽이게 돼요. 몽둥이와 활이 사자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자 결국 목을 졸라 사자를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준모 학생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제가 썼던 대본을 녹음했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유준모 학생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첫 번째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 3가지를 맞춰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시는 동안 이번에는 홍소구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소구 학생은 축구에 대한 우리만의 생각들을 주제로 정했는데 축구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네,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축구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방송을 듣는 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 홍브라더스의 축구 생각을 방송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 보내주신 것 중에 유준모 학생이 자연스럽게 말 잘한다는 말씀을 최선호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축구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축구 얘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네요. 그럼 정말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인가요? 좋아하게 된 이유 말씀해 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정말 잘하고 달리기가 정말 빨라요. 그렇군요. 축구는 잘 몰라도 손흥민 선수는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저도 좋아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주로 어떤 기술을 잘하나요? 손흥민 선수는 시저스라는 기술을 쓰고 슛을 정말 잘 차요. 아까 유준모 학생 돌발 퀴즈 나간 거 최선화 분 정답 해주셔서 이따가 상품 받아가세요. 저는 축구를 잘 모르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 같은 사람도 축구 경기를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축구 경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하여 골을 넣으면 정말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네요. 자, 돌발 퀴즈 한 번 더. 2문제 나갑니다. 홍서구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차이곤 학생의 게임 기어스 오브 워를 소개해 주었는데 어떤 게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어스 오브 워는 총을 이용한 전투 게임으로 괴물과 싸우면서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1364분이 손흥민 선수 맞추셨어요. 이따가 상품 받아가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기어스 오브 워 게임을 가장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어스 오브 워에는 적을 처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다양한 무기들이 정말 멋있는데 이 무기들이 멋있어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게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래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레전드 오브 곡괭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PC로 하는 게임입니다. 라디오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데 이번 미디어 수업을 들으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이음 라디오 활동을 하러 가기가 귀찮았는데 그 점이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을 듣고 오늘 발표를 준비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첫 방송이라 조금 서툴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대견하지 않나요? 잘했다고 칭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돌발 퀴즈가 끝 빠지면 안 되겠죠? 차일건 학생이 친구들에게 어떤 게임을 추천하였나요? 다음 순서로 지금까지 저희들을 교육해주신 박홍철 선생님을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을 마치고 안녕하세요. 수업을 마치고 오래간만에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이응 라디오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 박홍철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강사 박홍철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봄에 같이 봤었다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결실의 계절인데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운데 선생님께서는 이음 라디오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2년째 이 이음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는데 처음에 친구들 봤을 때 이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런 게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다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 알게 되면서 그랬고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많이 이 친구들이 뭘 좋아할까. 네. 4월 봄에 처음 수업을 하였는데 벌써 가을이 되었네요. 그동안 저희 수업을 하시면서 힘들었거나 보람되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예. 이게 방송이라는 게 사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옮겨서 이제 뭐 오디오로 나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에서 직접 글로 써보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처럼 말하고 하는 이런 활동이 좀 보람된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만약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거나 방송 분야 분야를 진로로 정한다면 저희들 각자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역할이 있나요? 요즘에는 뭐 방송을 우리 교육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방송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PD도 있고 작가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는 다 한 사람이 다 하는 1인 미디어 시대니까 앞으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를 거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쌓아서 그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중에 이것저것 엉뚱한 질문들도 많이 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황당스러운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당황했던 질문은 사실 질문을 잘 안 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수업 시작하는데 선생님 언제 끝나요? 뭐 이런 거 할 때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답하기 무척 난감하셨겠어요. 이번엔 가장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하신 라디오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그 시를 가지고 이렇게 낭독도 하고 노래도 만들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에피소드는 뭐 매회 제작할 때마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작은 이런 뭐 실수나 친구들의 이런 약간 그 실책에도 이렇게 즐겁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라디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게 마이크를 되게 잘 써서 소리도 잘 들리고 해가지고 박수 좀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들과 수업을 하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한데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한 주 한 주 만나면서 이 수업도 수업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그 친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받았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나중에 그 수업이 끝날 즈음에 그 어떤 하나의 그 완성된 원고가 나왔던 거
그런 과정을 그 더운 여름날에 그리고 또 주로 저희가 토요일날 쉬는 날 만났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쭉 따라왔던 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오늘 사실 이 교육은 교육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지게 친구들이 하는 게 이 친구들과 관련된 이 이음 라디오 선생님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라고 생각해서 예, 참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예, 제가 다 감동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말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방송을 만든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과는 또 다르다. 예, 그래서 매사에 그리고 공감 기능을, 공감 능력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좋은 사람이 방송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방송 교육, 라디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활동 자체가 되게 재밌게 내년에도 그리고 후년에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친구들은 한 2기쯤 되고 내년에 또 3기도 있고 4기도 있고, 그래서 좀 이어가서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나 이음 라디오 몇 기 출신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고 후배들도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을 라디오를 통해 마을 소식이나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아 변화하는 마을의 일상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마을 미디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가는 저희들의 모습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 돌발 퀴즈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했던 엉뚱한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방송을 시작할 때 들었던 노래의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세요.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들으며 2부를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유다은, 양희성이었습니다.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어느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얼음 멋진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 3, 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받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그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없어야지. 나 같은 사람 다시는 없어야지. 내 잘못도 아닌데 일생을 다 버리고. 꽃할머니는 세상에 나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이은 라디오 2부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권미래입니다. 저는 차태곤입니다. 잠깐. 1부의 세 번째 돌발 퀴즈 7364분이 레전드 오브의 곡괭이 게임이라고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마지막 돌발 퀴즈에서 남은숙님이 질문 없던 거 당황하고 시작하는데 언제 끝나는지 물어보셨다는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읽은 글은 누구의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꽃할머니의 일부분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눈물이 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2부에서는 가슴 아프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을 흔들어오는 주제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죠. 이번 시간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원인과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초대 손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요새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원인이자 이후 전망을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혜진님은 현재 평화여성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혜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평화여성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혜진이라고 합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꽃할머니 그림책을 읽으며 꾸러기 도서관 한혜진님이 생각나서 초대하였습니다. 먼저 한혜진님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시면 청취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평화여성회를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평화여성회는 시민단체입니다. 평화여성회라는 말로는 평화여성회를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정확한 명칭은 대전 평화여성회입니다. 예,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이고요. 그 단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와 관련된 운동, 여성과 관련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전쟁에 반대되는 평화의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단된 국가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거 관련된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의 평화라고 하면 개인으로는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상태를 좀 평화롭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거지 하고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뭐 공부도 하고 그런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라고 하면은 서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 말을 어떻게 하면 서로 갈등 없이 잘 풀어나가지 하는 뭐 그런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내가 어떻게 좀 평화롭게 풀 수 있도록 도울까, 이런 것들. 네, 그런 활동들 하고요. 여성이라는 의미에는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적 약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좀 어떤 상징성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약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약자들이 원래 한 사람으로 소중한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활동들, 그런 것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었죠? 정말 훌륭한 일.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곳이군요. 늘 가까운 이웃으로 친한 이모 같기만 했는데 이번엔 좀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평화운동을 하시는 한혜진님이 보시기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뉴스나 다양한 매체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서도 수차례 좀 언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에 강제징용되었던 우리 조선의 노동자들이 지금 일본을 상대로 해갖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오다가 작년에 10월 정도에 판결이 났었죠.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을 1억씩 하라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일본이 그거에 약간 불복하는 의미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불복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항하는 의미로 불매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예, 다 아시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청소년이 잘 모르고 있던 것까지 알려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한혜진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약간 불매운동의 불씨가 꺼진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니까 이 불매운동이 일본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배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잘못들을 사죄할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일본에서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냄비처럼 막 불을 끌었다가 식을 거니 식는 사람들이라서 아마 금방 불매운동이 이제 잦아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기대처럼 우리가 해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촛불 혁명으로 해가지고 정권도 바꾸고 그런 굉장히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답게 이런 불매 운동도 일본의 사죄를 받을 때까지 그리고 판결을 정당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혜진님 정말 값진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셨나요? 역사를 잘 아는 우리 청소년이 되어봐요. 다음으로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음 기자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죠. 이음 홍석준 기자 모시겠습니다. 홍석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도안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이음 라디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은 기자분들이 주변 대덕구 청소년들의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생각을 취재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동준, 송천수 등 중고등학교 친구들 30여 명에게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네, 우선 이음 기자단이 이 주제를 취재하려고 회의를 했을 때는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취재 결과 생각보다 관심이 적었습니다.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거나 관심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이들이 일본 대제국 만세 등의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관종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장난을 치고 이런 장난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의 영향일 것 같은데요. 역사의식을 제대로 교육하고 토론하는 장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생각을 취재하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년 교육이 지식 위주보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생각이 커지는 장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우리 주변의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대덕구 주민들 중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음 라디오의 주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어른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대되신 두 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법동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음 라디오 기자를 하고 있는 양희성의 엄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주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덕구에 한 20년 살다가 한 3년 전에 서구로 이사 갔어요. 아쉽게. 그래서 서구민이지만 저희 자녀들이 이음 라디오 청소년 동아리의 활동을 2년째 하고 있어서 그래서 초대된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권희경님, 일본 불매운동 관련 1인 시위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 반응이 궁금해요. 어디서 진행하셨으며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네, 제가 좀 단수 무식해서요. 이렇게 TV에서 딱 보니까 뭐라도 막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덕구에 일본 그 제품 판매하는 매장을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대덕구에는. 그래갖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 ABC 마트도 없고 정말 대덕구가 낙후하긴 했나 봐요. 일본 제품 살 곳도 없는 이런 대덕구.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가까운 터미널에 엄청난 일본 제품들이 막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했는데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엑스마트 직원이 나와서 여기 자기네 땅이라고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예수님 믿으라고 막 노래 부르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갑자기 노래를 바꾸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뭐 애국가 막 이런 걸로 바꾸면서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너희들은 북으로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그때 지나가는 시민들이 음료수를 막 주고 가면서 정말 우리 열심히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서 이제 같이 간 친구하고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주고 가신 분도 계시다니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부러 방해하고 찬송가를 크게 틀다니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조금 부끄럽네요. 힘드셨겠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네, 눈물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라면 화가 나서 막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불매운동과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 한 가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여름 휴가 전이었잖아요. 막 그 불붙을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만만한 게 일본 여행을 미리 티켓을 다 예매해 놓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 몇 사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사람은 그 위약금이 적은 사람들은 다 이제 반환을 했는데 한 분은 저가 항공을 예매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환불을 하면 90% 이상의 돈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계속 간다고 하시다가 정말 막바지에 와서는 이 불씨가 막 너무 달아오르고 일본 가면은 막 일본 사람들한테 맞는다고 막 이런 개소문도 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비행기 티켓의 90%를 다 물어주면서 안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애국자라고 막 박수를 쳐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네. 뭔가 안타까우면서도 즐거운 에피소드네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솔직히 이번 이 방송에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하겠다고 하신 우리 이음 청소년들이 저는 너무 대견하고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게임도 좋고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런 사회 문제를 지금처럼 늘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선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선아님은 평소에 일본 제품을 얼마나 쓰시나요?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정말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 일본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요넥스라는 제품 있죠. 예, 그 제품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후원이 되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동호회원 분들도 요넥스 일본 제품 거트 라켓 이런 거 잘 안 쓰고 다른 라켓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포착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품을 쓰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부분이 이번 계기로 많이 사용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나라 특성상 굉장히 착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무시하고 밟고 뭔가 옳지 않은 거에 대한 것들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힘을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아님도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주제가 어렵고 무거운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앞서 권혜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대견스럽고 청소년들이 이런 관심
사를 사회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어쨌든 국가적인 나라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굉장히 대견하고 뿌듯했고요. 이게 무겁고 어렵다라는 주제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우리나라 제품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력갱생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에 수입하거나 이런 의존도를 좀 낮추고 내수에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평화운동과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DJ로서 무척 무거운 주제인데 쉽고 편하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많이 기쁘네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에게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 뿌듯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공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가끔씩 짬을 내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음라디오 2부의 사회를 맡은 차태곤 권미래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저녁 보내세요. 되세요.